예측할 수 없는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카로운 산본구리와 에메랄드빛 그림자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태평양 깊은 곳에 자리한 파푸아 뉴기니는 인간의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거대한 개척지입니다. 8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수천 년 동안 외딴 계곡에 숨어 살아온 부족들이 있는 땅을 상상해 보세요. 여성들의 강인한 회복력부터 깃털로 치장한 하이랜드 전사들까지 이곳은 고대의 영혼이 여전히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지도 너머로 발을 내디뎌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사회의 거친 아름다움과 숨겨진 위험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파푸아 뉴기니의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놀라운 발견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터넷 없이 사는 세상에서 살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파푸아 뉴기니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21세기가 단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문에 불과한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나라를 정의하는 경이로운 지리적 환경부터 살펴보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온 지리적 요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험준하고 가파른 산맥인 뉴기니 하이랜드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 산맥은 각 계곡마다 독특한 미기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형은 공학적으로 악몽과 같기 때문에 주요 주와 수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디든 가고 싶다면 비행기가 곧 버스이며 거친 강 위에 놓인 위태로운 보행용 다리가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리적 분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단 20마일, 우리가 몇 분이면 이동하는 거리를 이동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영혼을 숭배하며 전혀 다른 관습을 따르는 부족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800개 이상의 토착 언어를 가진 PNG는 전 세계 언어의 거의 12%를 차지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국가 정체성은 종종 부차적인 개념이며 그들은 먼저 부족의 일원이고 그 다음이 국가의 시민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숲 위를 비행할 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구름 속에 숨겨진 수백 개의 작은 독립 국가입니다. 이곳은 세계화의 획일성에 강하게 저항하며 인류의 시작을 들여다보는 살아있는 창과 같은 삶의 방식을 보존해 온 땅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차에 살아가는 부족들. 우리는 헬라주와 세픽강 유역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현대 정부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이 없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들은 구글 지도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땅의 구석에서 살아가는 태평양에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외딴 지역에서는 헌법이나 의회, 경찰이 아닌 혈연과 공통 언어, 그리고 같은 집단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기반한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계약인 원톡 시스템에 의해 삶이 지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삶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족들에게 조상의 땅 경계는 곧 그들의 세계 전체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대적인 영혼이나 경쟁 부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을의 많은 장로들은 아직도 첫 접촉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금속 물체를 보거나 프로펠러 엔진의 굉음을 들었던 날입니다. 그들의 법은 주변의 나무들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땅이나 훔친 돼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가발을 쓴 판사가 아니라 신성한 반얀나무 아래에 앉은 부족 장로들이 이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양날의 검입니다. 서구의 플라스틱과 오염으로부터 놀라울 만큼 순수한 문화를 지켜왔지만 동시에 이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현대 세계가 서서히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은 단 한 세대 안에 만년의 역사를 잇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글 속 삶, 원초적 생존. 이제 정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생존은 매일 수행되는 정교하고도 치열한 생존의 춤입니다. PNG의 정글에는 슈퍼마켓도, 전기도, 편의점도 없습니다. 대신 계절의 리듬과 자연의 풍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저지대에서는 사구야자에서 얻는 전분이, 고지대의 서늘한 공기에서는 고구마인 카우카우가 식단의 중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구하는 엄청난 육체적 부담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성들이 손수 만든 활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 멧돼지나 나무 캥거루를 사냥하는 동안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정원을 개간하고 유지하는 고된 노동을 수행합니다. 이곳의 건축은 미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토착공학입니다. 집은 대나무, 등나무, 쿠나이 풀로 손수 지어지며 뱀이 들끓는 습한 땅과 밤의 숲을 떠돈다고 믿어지는 영혼들을 피하기 위해 높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모든 자원은 땅에서 직접 얻습니다. 물은 박이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산속 가을에서 길어오고 가장 외딴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찰과 불쏘시개로 불을 피웁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콘크리트 세계에 사는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나무에는 이름이 있고 모든 강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연약하고도 혹독한 삶입니다. 정글에서는 단순한 감염된 상처 하나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으며 떠오르는 태양만이 또 하루의 생존을 알리는 유일한 시계입니다. 독특한 의식과 부족 문화. 파푸아뉴기니의 지리가 그 몸이라면 싱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영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생존의 투쟁에서 벗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폭발적인 색채와 창의성의 향연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싱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피해 복수를 해결하거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집회였으며 부족들은 무기가 아니라 춤과 화려한 장식의 힘으로 경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는 문화에 살아있는 심장 박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훌리, 후리, 머드맨, 머드맨, 침부, 침부. 부족의 전사들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피부는 살아있는 캔버스로 변합니다. 점토, 숯, 열매에서 갈아 만든 색소로 얼굴에 정교한 가면을 그려넣고 그 머리에는 극락조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예 빛나는 깃털을 장식합니다. 모든 깃털, 모든 조개, 그리고 쿤두, 북의 리듬 있는 울림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랜드의 홀리 위그맨은 수년 동안 은둔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길러 꽃으로 장식된 정교한 가발을 만드는 성인식의 신성한 의식을 거칩니다. 세픽강 지역 사람들에게 의식은 더욱 강렬합니다. 젊은 남성들은 악어의 비늘을 담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는 의식을 치르며 포식자의 영혼이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수백 명의 무용수들이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며 움직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음산하고 고대적인 화음을 이루며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강렬한 선언입니다. 점점 획일화되는 세상 속에서 PNG 사람들은 조상들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이러한 의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영적 신념과 주술. 싱싱의 아름다움이 천상과 같다면 우리는 이제 PNG 정신세계의 더 어둡고 신비로운 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가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특히 죽음과 같은 일에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공동체는 의학적 설명을 찾기보다는 누가 책임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상구마, 즉 주술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마녀와 흑마법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결정짓는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은 종종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외딴 마을에서 사람들, 특히 취약한 여성들, 은꿈이나 소문만으로 흑마법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술 혐의미는 종종 잔혹한 재판, 추방,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며 공동체는 악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는 정부와 지역교회가 해결하려 애써온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한 젊은이가 한순간에는 현대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이웃의 저주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파푸안뉴기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만큼이나 현실적이며 때로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족 간 갈등, 땅의 법칙. 내륙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많은 현대 사회가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버린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보복의 법칙입니다. 앞서 언급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많은 지역은 자체적인 정의 체계를 따릅니다. 부족 간 전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특히 하이랜드 지역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불안정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싸우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도둑 맞은 돼지, 고구마, 밭에, 경계선 또는 신부값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원톡, 완톡. 시스템에서는 부족 구성원 한 명이 모욕을 당하면 부족 전체가 모욕을 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나무 활과 화살로 싸웠던 갈등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현대 화기의 유입으로 훨씬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몇 주간 지속되며 전사들이 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보복의 순환에 들어가면서 학교와 도로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지역 당국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기 때문에 평화는 부족 장로들과 분쟁 사이를 오가며 보상을 협상하는 용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집니다. 이는 많은 공동체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두는 고되고 반복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 속에서도 엄격한 규범이 존재합니다. 모든 화살과 모든 평화협정 뒤에는 균형과 빚에 대한 고대의 이해가 작용합니다. 이는 현대 법정이 등장하기 이전의 인간 본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포트모르즈비, 위험과 불안정. 이제 우리는 정글의 조용한 속삭임을 떠나 국가의 혼란스러운 중심부인 수도 포트모르즈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열대 낙원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곳은 충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극단적인 대비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거리 한쪽에는 거대한 금과 가스 산업을 기반으로 세워진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상하수도나 전기조차 없는 비공식 정착지, 즉 슬럼이 언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고대 부족 세계가 21세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소이며 그 결과는 종종 불안정합니다. 포트모르즈비는 라스콜 갱단 때문에 세계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마을을 떠났지만 도시 빈곤에 갇혀버린 소외된 젊은 남성들의 집단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끊임없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유층은 철조망이 둘러진 높은 담장 뒤에서 보호받고 거리 시장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로 살아 움직입니다. 양복을 입은 사업가가 전통적인 얼굴 문신을 한 남성과 같은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극단적인 불평등의 환경 속을 헤쳐나갑니다. 포트모르즈비는 이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동시에 안전망 없이 급격한 현대화를 강요받은 부족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남성들이 종종 전사와 연설가로서 중심 무대에 서는 동안 파푸안뉴기니의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새벽에 마을이나 도시의 시장을 걸어보면 당신은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PNG의 마마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영웅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가부장적 구조와 높은 가정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주요 생계 책임자이자 농부이며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빌룸, 비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손으로 짠 끈 가방입니다. 여성들이 이 가방을 이마에 걸친 끈으로 지탱하며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40kg이 넘는 무게로 채소나 장작, 심지어 잠든 아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PNG 여성들의 삶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부족 구조에서 그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나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발언권이 제한적입니다. 부족 간 전쟁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이들도 여성이며 교육을 가장 늦게 받는 이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여성 단체들이 형성되어 부족 갈등을 중재하고 소액 대출을 관리하며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이며 그들의 침착하면서도 깊은 눈빛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심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닷과 같은 존재입니다. 풍부한 자원,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역설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사실 천연 자원 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대 숲의 뿌리 아래와 깊은 강바닥에는 금, 구리, 은,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와 같은 막대한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대규모 사업을 구축하며 수십억 달러를 경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깨끗한 붕대나 교과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원의 저주입니다. 포트모르즈비의 고층 빌딩이 점점 더 높아지는 동안 그 혜택은 실제로 자원이 채굴되는 외딴 계곡까지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토착 부족들은 조상의 땅이 개간되고 강이 광산 폐수로 오염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대가로는 극히 일부의 이익만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깊은 분노를 낳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 불안과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PNG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금광 위에 앉아 있지만 태평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과 의료, 기본 권리를 위한 투쟁. 스타 산맥의 안개 낀 조용한 지역이나 새픽강이 굽이치는 흐름 속에서 기본 권리라는 개념은 종종 실현되지 않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진흙과 폭우를 헤치고 4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서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파푸아 뉴기니의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힘겹게 얻어야 하는 사치입니다. 외딴 지역의 학교들은 벽도, 책상도, 물론 인터넷도 없는 초가 지붕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극심한 고립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교사들은 최소한의 교육 과정조차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결과 문해율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재능 있고 가능성 있는 세대가 생계 노동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의료 상황은 더욱 불안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의사에게 가기 위해 이틀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응급 상황을 맞는 공포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푸아 뉴기니는 높은 산모 사망률을 겪고 있으며 말라리아, 결핵, 소아마비와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식 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은 전통 치료사와 오래된 약초 요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니지만 현대의 감염병이나 복잡한 출산 상황에는 종종 한계를 드러냅니다. 난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이곳의 기대 수명은 인근 국가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신적 풍요와 자원이 풍부한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건강과 지식은 여전히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현대 세계의 침투, 디지털 충돌. 하지만 이 고립에 속지 마세요. 이 잃어버린 세계의 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도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광경이 있습니다. 통나무 위에 앉아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올린 채 단 한 칸의 4G 신호를 찾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정글에 도달했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패널이 오래된 초가지붕 위에 놓여 있고 LED 화면에 빛이 난로불의 깜빡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 사회가 갑자기 글로벌 인터넷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디지털 충돌입니다. 한편으로 모바일 기술은 생명줄이 되어 농부들이 시장 가격을 확인하거나 부족한 충돌 중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세대 간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틱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구의 화려함과 소비주의에 노출되며 전통적인 삶에 대해 깊은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도시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을 목격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종종 존재하지 않는 현대적 꿈을 쫓아 부족의 책임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며 만년 동안 이어져 온 신성한 이야기와 전통 기술이 작은 화면에 밝은 빛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랜드 위로 해가 저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개척지를 향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강렬한 이중성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싱싱춤의 우아함과 보트 모르즈비의 거친 현실이 만나고 고대의 주술과 디지털 시대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역사라는 파도를 견뎌낸 다양한 문화의 생생한 모자이크이며 고대 세계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흔드는 목적지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시끄럽고 위험하며 숨이 멎을 듯 영적인 곳. 우리의 세계가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숨겨진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네마틱 여정을 위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거친 삶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으신가요?